안녕하세요. 설을 보내고 나서 사과 시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될 시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즉, 어떠한 품종을 심을 것이냐, 어떠한 대목을 선택해서 심을 것이냐, 어떠한 수형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게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잘 맞아떨어져야지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에 진심인 장일 박사가 돈만 한평생 쫓아보고 살아온 사람이 시세를 분석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시세인데, 이제 품종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경매되는 공판장이 여러 군데 있죠. 지역별로 커다란 APC도 있고, 농협도 있고, 지역의 청과도 있고, 그 중에서 안동 지역에 이제 청과가 있는데, 농협도 있고, 청과도 있고, 경북 청과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딱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동 청과에 일주일 동안, 설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사과가 경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시세가 떨어졌나? 시세가 작년만큼 유지가 되나? 어떤 품종이? 어떤 크기가? 저거는 왜 시세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판장이 연 날짜에 맞춰가지고 사과가 출하가 얼마나 됐나 전부 다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나노 골드나 K1, 감홍 이런 품종들은 거의 출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출하되고 있는 품종들은 뭐냐? 미얀마, 후브락스, 미야비, 부사. 오늘은 며칠? 또 이게 달력이 어딨어? 오늘 2월 27일이네요. 날짜 가는 거를, 진짜 잘 몰라요. 그냥 요일 개념으로 알고 강의가 있거나 사업 설명회가 있거나 그러면, 무슨 요일 날 어디다라고 해서 어디 막 지역으로 외워버립니다. 그 주에 할 일들을. 그러니까, 오늘 여기고, 내일은 저쪽이고, 이렇게 알지. 오늘이 며칠이냐? 그건 잘 몰라요. 2월 27일이었네? 그러면 선생님 키우는 품종이 뭔지는 잘 알아요? 아마 선생님들이 견학을 가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사과를 물어보면 이거 사과가 뭐예요? 그러면 후브락스예요, 뭐 K1이에요, 시나노 골드예요, 노무라 골드입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냥 부사예요, 후지예요. 이런 말은 요새 잘 듣기가 힘들 테고 그런 사과들은 이제 많이 도태가 됐으니까. 그런데 미얀마예요. 미야비예요. 이러는 것도 저도 잘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공판장에 출하되는 사과를 보면 미얀마가 약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루에 15,000상자 기준으로 하면은요. 100상자씩 150명이 왔는데 이 중에 90%인 135명이 미얀마예요, 우리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야? 미야비, 후브락스, 일반 후지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물량은 뭐 이렇게 출하가 되고 있어서 토요일이나 뭐 이럴 때는 적지만 이제 평일에는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얀마라는 품종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후브락스나 K1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좋으냐? 대과이고 키우기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괜찮죠. 근데 미얀마, 미실마 이거를 일단은 이 묘목을 생산하는 곳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익히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바 그대로 뭐 그냥 일단 뭐 색깔이 좀 났으면 다 미얀마야 이러면서 다들 미얀마로 팔고 있는 거죠 뭐.
예. 오늘이 여기고요. 어제 사과 시세가 이랬고, 어우, 최고가가 이때 나왔습니다. 언제? 2월 25일에. 그럼 이 최고가가 어떤 사과의 최고가냐? 미얀마 3단 최고 시세입니다. 29만 2천 원이면 설이나 설 전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안입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시세가 갑자기 떨어질 만한 그런 뭐 요인이 보이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 시세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목표는 많이 따고 많이 따는 게 색깔도 굉장히 잘 나고 그러면 최고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를 매년 반복적으로 많이 따야 됩니다. 심은 지 4년 만에 많이 따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진짜 막 견학을 그렇게 열심히 오고 그랬는데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아무도 안 가고 주인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어. 왜? 뭐 해거리를 했어. 올해는 내가 뭐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뭐를 뿌렸는데 뭐 사비가 생겨가지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결국은 나무가 스스로 잘 만들어낼 때의 품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품종에서 뭘로 간다고요? 품종을 뭐를 할 거냐라는 건데 재배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 품종이라는 거 밑에 뭐가 있습니까? 대목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대목을 M9, M26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직 지대목은 쉽지 않고 시중에 많이 풀리지가 않고 그런데 이 M9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굵고 짧게 이게 M9이에요. 중간으로 길게 M26 그냥 자잘하게 오래 갔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이제 키우는 방식과 실생에 가까운 대목이 그렇게 되죠. 지금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일본 나리타 선생님 과수원에 가셔서 나리타 선생님이 찍어서 올리신 사진들을 보니 37년생 이렇게 말을 썼는데 37년생이 아니고 37년 된 나무죠. 그러니까 37년 살, 37년생 그러면 우리는 왠지 저희 아버님이 45년생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45년생인데 몇 살이야? 81인가? 아니 뭐 몰라. 이쯤 됐다. 내 나이도 모르는데 뭐. 다른 사람 나이를 어떻게 알아? 설 때 한번 뵀는데 뭐 나이 이야기 이런 건 잘 안 하죠, 이제 뭐. 자, 37년 동안 나무가 커왔는데 그 나무를 보면 그 과수원도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5년, 10년이라고 더 못 가겠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죠. 근데 한국에서의 M9은 그냥 9년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속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최고가가 29만 2천 원인데 최저가는 얼마냐? 24,500원. 격차가 약 몇 배? 12배. 얘 한 컨테이너가 이거 12 컨테이너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얘 120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1톤 트럭에 한참 갖고 가봐야 이거 10상자랑 가격이 같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10상자를 수확을 하고 꼭지를 치고 저장을 할 때는 돈이 별로 안 드는데 120상자를 꼭지를 치고 옮기고 저장을 하고 스마트 프레시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아휴 그래서 표면적으로 농가 수치가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의 조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 월등하죠.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대과, 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사과도 억울한 사과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여기서 억울한 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2단 28만 9천 원, 3단 29만 1천 원. 벌써 억울하네. 뭐야 이거? 2단이 더 큰 건데 어째서 3단보다 가격이 낮아? 거의 비슷한데? 기분 나쁜데? 억울한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4단 21만 원. 좋잖아. 혼자 있을 때는 좋지. 근데 3단이랑 비교를 해보자고. 한 계단 한 계단이잖아요. 여기서 한 계단 가격이 거의 비슷해. 뭐 이건 됐어. 근데 3단에서 4단은 크기의 차이잖아요. 얼마의 차이입니까? 8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4단에서 5단은 8만 원 차이냐? 아니네. 뭐야? 15,000원 차이잖아. 이런 황당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우리 농사에 자, 새해에 교육받고 새해에 작년에 잘못된 것들을 내가 시정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심어서 농사를 잘 짓겠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그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목표가 두리뭉실하면 쉽지 않죠. 네. 목표가 명확해도 우리가 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해가지고 가는 거에서도 한눈 팔면 딴 데로 가기 쉬운데 목표가 어딘지도 잘 몰라. 근데 그냥 일단 야 심어놓고 일단은 키우다가 보면 다 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인생 별거 있어? 그렇게 살아보는 거지. 그렇게 해야면 제가 봤을 땐 농사가 이 밑에 이 누리끼리한 단에서 농사가 돼요. 여기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시세가 좋아서 그렇지 옛날에는 이런 앞에 글자가 없었어.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랬다니까요. 한 평균가 한 7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잘 나온 거였지. 한 7, 8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앞에 숫자가 단위가 붙어가지고 어이구 야 세상에 뭐 이런 숫자도 있네 싶을 정도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목표를 정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4단을 3단으로 바꾸는 농사를 지으면 돼요. 7단을 3단으로 바꾸겠다라는 건 반에서 26명의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선생님들 초등학교 다닐 땐 70명, 80명이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얘기하자고. 예, 우리 국민학교 시절로 가자고요. 국민학교에서 반에서 60등 하는 애가 있어요. 성적표를 받아오면은 우, 양, 가도 좀 있고 이런 애인데 그 서슬퍼런 그 박정희 이런 시대에 눈을 피해가지고 전두환 이런 눈을 피해가지고 과외를 붙여 과외를 붙이면 이런 애가 어느 날 성적이 우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이렇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될 확률은 있지. 될 확률은 있는데 이미 그렇게 과외를 안 붙였는데도 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뭐냐? 7단, 6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3단 농사를 짓는 방법은 새로 나무를 심는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기술로는 안 돼. 나무가 도와줘야 돼. 예. 이해가 가시죠? 근데 내가 농사가 3단, 4단, 5단 농사를 주로 짓고 있어. 5, 6, 7단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4단, 5단을 한 단계씩만 뛰어 올리면 엄청나게 좋은 수치과를 받을 수 있죠. 이게 뭐 비료를 뭘 어떻게 줘서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되고요. 착색제를 써서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매년 해서 심은 지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7년, 8년, 9년을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돼.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 주변에서 봤어요? 못 봐. 주변에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끊임없이 나무를 갱신하면서 나무가 어렸을 때에 최고의 시세가 나오고 최고의 품질이 나오는 거지.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한 17년 된 나무에서 3단을 그냥 우수수해서 따는 사람들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흔히 보기 어렵고 그러한 나무들은 M9을 거의 실생처럼 묻어서 키우거나 26이거나 MM106이나 이런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딸 수 있는 거지. M9으로 뭐 잠깐은 되거나 되긴 하지만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죠, 생각을. 묘목을 심어서 오래 갖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짧게 해서 빨리 해서 생산을 하고 갱신하고 이거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품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좋게 나오게끔.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뭐를? 어렸을 때 사과나무가 어렸을 때 고품질의 사과가 열린다라는 거를요. 심은 지 2년 차 말고 3, 4, 5, 6, 7, 8년 차 정도에 그것도 뒤로 가서 7, 8년 되면은 이미 좀, 네. 밭에 따라서, 거름 준 거에 따라서, 불안병이 있고, 뭐, 질소주를 많이 줘가지고, 나무가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밀식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재배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판장에서요. 사과를 일단은 무게가 곧 크기 아닙니까? 무게로 선과를 하고, 착색으로 선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개가 좋아지면 되는데 그게 쉬운 거면 그게 누군가가 컨설팅을 하고 누군가가 어떤 뭐 비료를 팔고 뭐 이래서 영양제를 팔고 이래서 그것만 뿌리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컨설팅을 그만둬야지요. 네. 진흥청에 사과를 연구하고 이러는 사람들 뭐 필요합니까? 그거 그냥 뿌리면 되고 하지.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좋은 게 있는데 5만 원이면 되는데 한 병에? 그거는 선생님, 지금 선생님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72세라고 하자고요. 뭘 먹으면 건강해져요? 뭘 먹으면 치매 안 와요? 뭘 먹으면은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안 생겨가지고 예? 이렇게 뇌에서 실핏줄 떠져가지고 이런 뇌출혈 이런 거 안 옵니까? 뭐 먹으면 무릎 관절이 쌩쌩해지나요? 뭐를 먹으면은 밤에 화장실을 안 가고 푹 잠을 잘 수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안 베기나요? 화장실 갔는데 소변이 빨리 나오나요? 뭘 먹으면? 뭐를 먹으면? 뭐를 먹어서? 그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거거든요. 그러면 사과는 왜 그게 쉽지 않느냐? 품종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질이 거의 8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부모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애들이 가끔 별난 애들이 뛰어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부모의 하는 행동이나 생김새나 체형이나 피부색, 머리카락의 곱슬함 정도, 눈알의 색깔, 손의 모양, 이런 걸 보면 자식이 대부분 닮죠. 약간 다르면 우리는 외탁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거야 뭐.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거는 어린 나무를 자주 심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갱신을 자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품종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새로 나무를 심는데 그럼 대목은 잘 선정을 해놨어. 부사를 심을까요? 역시 깊고 시원한 맛이 있고 저장도 잘 되고 야 시나노 골드 골든벌 저리 가라 그래. 저장해 놓으면 무조건 부사가 최고야. 후브락스 K1 미야비? 야, 저리 가라 그래. 단단한 건 부사가 최고야. 근데 왜 값이 안 나와요? 맛이 없으니까 값이 안 나오지. 아니, 왜 맛이 없어? 이렇게 맛있는데. 못 먹고 못 살던데 먹던 사람들이나 맛있지. 요새 향긋하고 속에 색깔이 달라지고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사과들이, 그러한 과일들이 각광받는 시대에 부사를 심겠다라고 하면
내 편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족하면 돼. 남들이 뭐 20 몇만 원 받을 때 나는 10 몇만 원 받고 내 선택인데 뭐 어때? 나는 이걸로 만족해. 이게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야. 나의 소비자는 이걸 원한다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뭐 있어요. 남과 안 비교하면 돼. 그냥 혼자서 산골짜기에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밖에 나오지 말고. 남들 얼마 받았는지 뭐 궁금해. 그냥 살면 되지. 근데 들려오잖아. 마을 대동을 가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하고 너 사과 얼마 받았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면 귀가 솔깃솔깃한다. 그러면은 아이씨 나도 저거를 심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 왜 드느냐? 같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값이 다른 거야. 한 사람은 이만큼의 돈이 쌓이고 한 사람은 이만큼이 쌓이는 거야. 똑같이 하루 노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당이 29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14만 원이야. 아니 이거 뭐야?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가지고 똑같은 사과인데 크기도 똑같은데 똑같이 3다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부산대 약간 색깔이 좀 어두컴컴짓하게 나고 과점이 약간 도드라지고 뭐 이러면 나 미얀마야 뭐 이러면서 사과를 팔면 그냥 뭐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새로 심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품종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싸게 받는 품종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시기에는 뭐 K1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K1도 뭐 많이 나올 때 이걸 비교해 보면 거의 뭐 최고급에 들어갑니다. 괜찮습니다. 품종을 잘 고르시고, 그 다음에 뭐를 고른다? 대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M26을 하거나 M9을 하거나 지대목 중에서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젊으신 분들은 젊은 건 이제 국가가 정하는 거는 65세 이상은 젊지 않은 걸로 친다라고 했으니까 요 이하이신 분들은 지대목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65세쯤 되셨다라고 하면 올해부터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성년에 들어가는 게 70년이면 되잖아요. 70년. 선생님 70살쯤 됐을 때 5년쯤 뒤에 경과하니까. 그럼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신체적인 것과 마음과 전부 다 같이 합쳐가지고 난 젊다라고 생각되면 극복하면 되는 거지 뭐 어때? 야 이씨 내가 야 나 아직도 사과 두 상자씩 들어. 아 그런 분들은 젊은 거예요. 근데 봄에 꽃 피는 게 무서워. 퇴비를 내려고 그래도 아유 SS기에 이렇게 비료 한 포 실는 것도 힘들어. 아유 등에 짊어지고 제초지 치는 것도 어깨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젠 뻐근해. 그러면은 이제 어, 갑니다. 이해하셨죠? 어, 좋은 사과들은 그렇고요. 좀 등급이 떨어지는 사과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게 뭔데? 가격이 뭐 빌빌거리고 있다고요. 근데 옛날엔 이게 정품 가격이었어요. 정품 가격이었어. 이런 사과를 없애는 것도 이제 고수익을 올리는 비결이 4다이를 3다이로 만드는 거 고수익을 올리는 거고요. 7다이, 8다이, 그 다음에 상품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스가 안 생기게 하고 병해충의 피해를 덜 보게 하고 그을음병 같은 거 안 생기게 하고 착색을 할 때에 이파리에 가려 있는 거 이런 걸 좀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면 농약 칠 때 좀 주의해서 동록 같은 거 안 생기게끔 하면 얘가 정품으로 올라가면 앞에 일자가 더 붙어버리니까 이러면 이제 특별히 내가 밭을 한 5천 평을 하고 있는데 만 평으로 늘리지 않아도 5천 평에서 옛날에는 그냥 평당 한 짝을 땄어. 한 짝을 따서 1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5천 평이면은 얼마야? 잘 모르겠으니까 5억으로 찍자고요. 5천만 원은 아니지 않을까? 네. 그럼 5억을 벌었어. 근데 10억을 너무 큰가? 돈 단위가? 이렇게 하면 좀 박사님이 현실성 있는 소리를 하세요. 어떻게 평당 한 짝을 따요? 대한민국 평균이 평당 0.3짝인데. 그렇지. 너무 많이 잡았다, 야. 근데 이렇게 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해에 한 1, 2년 정도 이렇게 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밀식이 되다 보니 꽃눈이 안 오기도 하고 착색이 불량하기도 하고 좀 냉해 때문에 수정이 안 돼서 나무가 가범무하고 동해로 많이 죽고 불안병으로 가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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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대부분 망가지죠. 그래서 저는 그 일본 분들이 좀 널찍널찍하게 심잖아요. 널찍널찍하게 M26 같은 걸 심어가지고 나무를 높이 키우면서 고소작업차, 고소, 이렇게 이런 거 이용하면서 사과나무를 잘 키우는 거를 보면, 어, 뭐라 그럴까? 축소지향형이라기보다는 안정추구형? 한국은, 야, 다 엎어. 요새 뭐 주식으로 난리 아닙니까? 전부 다 주식판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일본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 한 자리에서 500년 동안 꼬치만 구우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남학신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업을 지키면서 사는 게 그래도 살아나니까. 음. 어쨌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 또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는데 또 나만 안 그러고 살기에도 또 애매하잖아요.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도의 이제 설이 지나고 나서 사과가 출하되는 게 품종이 뭐가 있느냐. 뭐 미야비, 미얀마 이런 것들이 있고 시세가 괜찮다. 그리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출하가 되고 있다. 하루에 한 15,000상자 한 공판장에 나오고 있는데 시세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괜찮다. 소량 반입이 되어서 뭐 그것도 있는데 점점 늘어나는데도 상인들이 전부 다 잘 처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는 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지금 내도 되겠고 조금씩 뭐 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나오는 시세들을 분석을 해 보니 우리는 어떠한 거를 해야 되느냐? 품질이 좋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품질을 내가 노력이나 어떠한 컨설팅이나 어떠한 교육이나 이런 걸로 되느냐? 안 되지는 않겠지만 도움은 물론 되겠지만 그거보다 품종을 잘 선택을 하고 대목을 잘 선택을 하고 재배 수형도 잘 선택을 하고 거기에 병해충적인 노력 오만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4단 사과를 3단으로 끌어올리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따위, 8따위, 그 다음에 상품 이렇게 등회로 나오는 애들을 농약 방제를 잘 하거나 농약을 잘 치거나 어떻게 이런 요인들을 관리해서 적과를 더 열심히 하거나 전종을 할 때 꽃눈을 미리 정리를 한다거나 이러한 거는 뭐 나중에 또 영상에서 한번 언급은 해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얘들을 정품으로 조금 더 올려놔야 앞자리의 숫자가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선생님들한테 5억을 5억을 내면 5억을 내면 나이의 앞자리를 바꿔드릴게요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지금 69세였어. 59세로 바꿔주겠대 5억으로. 그러면 1년에 얼마야? 10년에 5억이니까 1년에 5천만 원인 거 아니야? 1년에 5천만 원이면은 1년에 5천만 원이면은 뭐 어떻게 할부로 어떻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앞자리를 바꿔주는데 응? 5억. 선생님 농사를 지어서 앞자리를 바꿀 수만 있으면 내가 받는 수치가에 그러면은 땅을 늘리지 않고도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네, 소득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뭐, 뭐 한 10년 뒤를 내다볼 수는 없고 한 앞으로 한 5년까지는 그래도 흐름이 있잖아요. 사과 가격이 그렇게 크게 싸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과값이 싸지는 건 무조건 생산량이 늘어나야 돼요. 네,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생산량이 늘기가 좀 어렵네요. 왜 어려운지 뭐 다음에 또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 수익 격차, 품종에 따라 품질에 따라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12배 정도. 미얀마가 시장을 주도한다. 등급 향상이 소득의 열쇠다. 땅, 땅, 땅.
다음에 뵙겠습니다.